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주식 중에서도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카카오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항상 이 말은 꼭 안 빠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주식 카카오. 카카오에 안 물린 사람 없다. 라는 말들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켜는 카톡, 점심에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하죠. 퇴근길에는 카카오 대리운전이나 카카오 택시로 집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 깊게 들어와서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생활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린 회사인데도 주가 흐름은 늘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때 전국이 멈춘 것 같은 하루를 기억하시나요? 그날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갔고 2024년과 25년 초엔 창업자 구속 뉴스까지 나왔죠. 카카오 주식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하면서도 유연합니다. 문제는 위기 속에서도 회사가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25년 2분기가 됐고요. 카카오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오픈 AI와 손잡은 AI 전략까지 발표하게 되었죠. 생활 플랫폼에 AI를 얹으면 이건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광고, 커머스, 결제, 콘텐츠 모든 수익 모델의 판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들고 있을까 지켜봐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회사라는 이 주가에 대해서 과거 흐름부터 현재 성적표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카카오 주식에는 물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중립적이다라기는 보다도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은 각자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나름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카카오는 2017년 7월 10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으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등 플랫폼과 게임, 음악, 스토리, 미디어 등 콘텐츠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 AI 기반 신사업 전환,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를 해소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계속 동시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은 단순한 IT 회사, 메신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소비하는 습관이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까지 바꾼 생활 인프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작하는 게 카톡입니다. 중간중간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 예약은 카카오 맵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카카오 대리운전 택시도 타고 주말에는 카카오 자전거도 탑니다. 그리고 또 휴일에는 선물하기 웹툰, 멜론, 게임까지 의식주를 빼고는 하루 대부분이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사용자 기반이 이미 전국민급이라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 상품을 팔아 수익을 늘리는 게 핵심 전략인 회사이죠. 이게 바로 톡비즈, 모빌리티, 페이, 콘텐츠 같은 사업 부분으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간 카카오가 악재가 좀 많았죠.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도 있었고요. 24년, 25년 창업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카카오는 튼튼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흔들어 놨죠. 그 결과 주가에 신뢰 디스카운트가 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25년 들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2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매출 이익을 찍었고요. 오픈 AI와 공동 개발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협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순히 기술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생활 필수 앱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 악재로 눌린 이런 멀티플이 AI와 실적 회복으로 풀릴 수 있는 시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회사라는 기업을 개요화하고 시장 지위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트래픽이 너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25년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톡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4,900만 명입니다. 4,900만 명. 저희 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94%가 보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 필수 앱인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 50번 이상 앱을 연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20분에 한 번꼴로 카톡을 본 셈이죠. 이게 의미하는 건 카카오가 광고를 보여주든 쇼핑, 결제 기능을 넣든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든 시장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광고비를 외부에 쓸 필요도 없죠. 그리고 카카오는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 핀테크, 웹툰, 음악, 게임 등 이미 여러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번 유입된 사용자가 카카오 생태계 안에서만 생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에코시스템 다각화입니다. 이건 이 기업의 돈 버는 구조의 힘입니다. 카카오 수익의 핵심 축은 크게 두 가지죠. 바로 톡비즈 그리고 플랫폼 확장입니다. 카카오톡 안에 있는 채널 선물하기, 광고, 배너 등이 톡비즈에 속하죠. 그리고 고마진 구조이죠. 왜냐하면 이미 확보한 트래픽에 광고 쇼핑만 얹으면 되니까 돈 드는 건 별로 없는데 사용자 수가 많으니까 벌이가 꽤 괜찮은 거죠. 마진이 좋습니다. 별도의 유통망, 물류망 없이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죠. 예를 들어 친구 생일에 선물하기로 커피 쿠폰을 보내면 그 거래에서 카카오는 수수료를 바로 챙겨가는 구조죠. 두 번째, 요 플랫폼 확장은 뭐냐? 바로 이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데 모빌리티 페이, 콘텐츠 이런 게 있는데 카카오 택시, 카카오 페이 같은 이런 플랫폼 서비스는 사용자가 늘수록 결제, 이동 데이터가 계속 쌓이죠. 그리고 카카오는 이 데이터를 다시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콘텐츠 부분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일본의 피코마는 웹툰 분야에서 세계적인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좀 시끌벅적했지만 어쨌든 인수를 했고 음악 IP 사업도 글로벌 확장으로 준비 중에 있죠. 즉 메신저 그리고 광고 쇼핑 그리고 이것들이 결제로 이어지고 또 컨텐츠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수익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각 부분이 서로 고객을 보내주면서 매출을 키우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의 상장 이력부터 살펴보고 주요 전환점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카카오 회사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2017년 7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원래 다음 카카오 시절에 코스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년 7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죠. 이건 단순히 거래소를 옮긴 게 아니라 시장의 평가 기준을 한 단계 올린 사건입니다. 코스피 기업은 대형 기관 투자자, 연기금, 해외 자금이 훨씬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좀 줄고 장기 투자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인 거죠. 두 번째로는 20년도에서 21년도 코로나가 좀 이때 있었죠. 그리고 IT 버블도 있었고 이때는 좀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메신저 커머스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카카오톡, 웹툰, 멜론, 게임 이용자 수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광고, 쇼핑 거래액도 엄청나게 급증했고 이 시기 카카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때 많이 물렸을 겁니다. 이제 네이버와 함께 한국의 구글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왔으니까 말이죠. 다만 이 시기에 주가의 상당 부분은 실적보다는 기대감. 물론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리는 건 맞는데 그만큼 거품이 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년 10월에는 이 판교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났죠. 모든 투자자가 플랫폼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이 하루 이상 먹통이 되면서 메신저 결제, 택시 등 핵심 서비스가 전부 마비됐죠. 단순한 장애를 넘어서 이 회사 서비스가 언제든 멈출 수 있다라는 불안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실내 디스카운트가 계속 붙어났고 규제 당국도 안정성, 보안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까지 했죠. 그리고 24년, 25년 SM 인수전에 돌입합니다. 창업자 관련 불법 시세 개입 의혹, 구속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별개로 지배구조 리스크는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리더십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자에게 멀티플 상단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이러면서 현재까지 25년 2월 바로 오픈 AI와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톤의 좀 뉴스가 180도 바뀌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커머스 그리고 콘텐츠에 AI를 깊게 넣겠다는 계획인 거죠. 생활 필수 앱이 AI와 결합을 하면 광고, 쇼핑 전환율, 콘텐츠 추천, 제작 효율이 모두 올라가 버립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성 회복 플러스 멀티플 재평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카카오 주가의 주요 변곡점들은 이렇죠. 결국 17년에 시장 회사의 등급이 업그레이드 한번 되고 버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뢰가 하락을 했다가 또 오너 리스크가 생겼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금 AI 모멘텀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앞으로 어떤 뉴스가 주가를 흔들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일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의 현재 매출 상태는 어떠한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일단 매출 2조 이미 찍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성장이라 단순 숫자만 보면 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직전 분기 대비해서 9%나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 매출이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요. 그리고 특히 플랫폼, 모빌리티 쪽 이런 쪽에서 매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성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매출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1860억 원. 이것은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비용 구조 개선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광고 커머스 부분 마진이 높고 모빌리티 페이도 흑자 전환하면서 회사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영업이익률 9.2%로 플랫폼 기업 평균에 비해 좀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카카오는 아직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유지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익률 복구 구간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톡비즈 매출인데요. 5,421억. 광고 메시지는 견조하게 성장을 했지만 계절적으로 선물하기 이런 거 서비스 2분기에는 1분기보다 다소 주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셀프 기프팅이라는 서비스 거래가 43%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남을 주는 선물에서 나를 위한 선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하는 신호이자 커머스 소비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요 기타 서비스의 매출은인데요. 4,300억 원. 모빌리티, 택시, 대리 주차 등 카테고리 확장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가격 구조 조정이 반영이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분기 연속 흑자고요.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보험, 대출 같은 금융도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플랫폼 기타 부분,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페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신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25년 2분기 카카오는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빨리 회복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 성장주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 같고요. 특히 이 모빌리티 페이 부분의 이 기여가 앞으로 주가 모멘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뭘 하고 있냐? 지금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인생인가? 카카오의 첫 번째 인생은 메신저 제국이었죠. 이때 엄청 올랐죠.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광고, 선물하기, 모빌리티, 결제, 콘텐츠까지 생활 필수 서비스로 확장하면서 트래픽과 플랫폼 파워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의 악재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악재들 때문에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수익성이 굉장히 평범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시선이 아예 굳다 못해서 그냥 너무 비난까지 받기 시작했죠. 즉, 첫 번째 스토리에 이런 신선함이 사라진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AI는 새로운 이야기, 즉 두 번째 성장 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I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라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 일상에는 AI가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광고, 커머스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가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채널에 들어가서 원하는 상품을 찾지만 AI가 대화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원하는 걸 먼저 추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 생일이 다가오면 맞춤 선물 제안이 바로 뜨는 식, 아니면 클릭률, 구매율이 올라가면 광고 단가와 커머스 매출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는 거죠. 결제 모빌리티 부분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죠. AI가 결제 패턴을 분석해 더 편리한 결제 순서, 할인 쿠폰, 교통, 배차 경로까지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미리 택시 호출 예약을 하고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결제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 빈도와 만족도가 동시에 높아지게 되겠죠. 심지어 요즘은 또 고객센터 운영도 사람이 아니라 AI가 해주고 있죠. 대화형 AI가 문의, 환불, 예약 변경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인건비가 절감도 되고요. 응답 속도도 향상이 되니까 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업 입장에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세상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있는 회사에 더 높은 플러스 점수를 주는 시대죠. 그리고 AI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는 것이죠. 때문에 AI는 카카오톡이라는 땅에 새로운 비료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그러니까 즉 서비스. 이것은 이미 씨앗은 다 심어져 있죠. 이제 그걸 더 빠르고 크게 자라게 하는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카카오 주가는 단순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무조건 지금 잘 되냐?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남은 세 가지 불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배구조 리스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기업의 경영진 신뢰는 멀티플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리더십이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기관 투자자와 장기 자금이 쉽게 들어오지 않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되면 실적이 같아도 주가가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슈가 장기화되면 좋은 실적이 발표되어도 주가 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인프라 리스크인데요. 22년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마비가 됐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카카오는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라서 서비스 마비는 곧 전국민 불편 플러스 정치 규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중화가 필요하고요. 보안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이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인프라 투자로 단기 마진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과 안정성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요 콘텐츠 사이클인데요.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콘텐츠는 25년 2분기 카카오의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39% 게임 감소했습니다. 급감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신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임, 엔터, 미디어 등 이런 콘텐츠 사업은 계속적으로 신작이 나와야
좋아야 합니다. 근데 신작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이죠. 특히 게임은 한두 분기만 신작이 비어도 매출 이익이 바로 빠져버립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카카오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 모빌리티, 페이 성장만으로는 멀티플 상단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모든 주식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 뿐이 없죠. 올라가느냐, 중립이냐, 횡보를 하느냐, 떨어지느냐인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방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카카오톡에서 AI 기능이 실제로 잘 적용이 돼서 사용자가 와, 정말 편해졌다를 느낄 정도로 체감이 되어야 될 겁니다. 광고, 커머스 매출이 AI 추천 덕에 눈에 띄게 상승을 할 거고요. 모빌리티, 페이에서 분기별 꾸준한 흑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콘텐츠 부분에서 게임 신작이 계속 나오고 또 흥행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 웹툰, 음악 매출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해야 상방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톡 대화 중에 친구가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라고 말을 하면 AI가 바로 등산 장비, 교통 날씨를 추천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방으로 가려면 AI 수준이요. 실적과 미래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PE 멀티플이 현재보다 20-30%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AI가. 두 번째, 요 중립 시나리오가 발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이게 중립은 박스권 형성인데 이 전제 조건은 그럴 겁니다. AI 기능은 출시는 됐는데 사용자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실제 매출도 잘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거죠. 경기 둔화로 거기에 광고, 커머스 소비가 추춤까지 하고 게임 콘텐츠 신작이 계속 나오지도 않고 약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가 하방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배구조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데 이게 계속 법적 이슈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악재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주가는 계속 하방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이런 성과가 지연이 되고 결국 사람들이 말뿐인 AI 역시 카카오는 시끄러워. 언론 플레이만 하는구나 라는 이렇게 전락해버리면 주가가 밑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 서비스 장애 재발로 또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한 번 더 정치권에서 압박을 또 받거나 콘텐츠 부진이 장기화되거나 이러면 그냥 하방이 아니라 이것도 10에서 한 20% 이상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가의 결론은 건 무엇이냐? 투자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넣고 있던 카카오 주식을 뺄까요? 버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가 말고 회사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회사는 절대 구멍가게도 아니고 단순한 메신저 회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카카오는 국민 앱을 기반으로 여전히 막강한 이걸 보셔야 돼요. 카카오는 트래픽. 막강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돈 잘 버는 톡비즈, 회복하는 모빌리티 페이, 그리고 AI라는 확장 무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잘 버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뢰 회복, AI의 수익화, 안정적인 콘텐츠 사이클, 이 세 가지 퍼즐이 좀 잘 맞춰진다면 카카오 주가는 다시 예전처럼 멀티플을 받으며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식 고수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차트를 보지 말고 기업을 봐라. 카카오 회사라는 기업은 분명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는 것보다 크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물려 있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또 떨어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식은 원래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 형성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름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